안녕하세요. DSB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박시원입니다. 오늘 리뷰할 논문은 Dual Clustering Enhanced Multivariate Time Series Forecasting으로 올해 KDD에 업셋된 논문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논문에는 다별령 시계열 예측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이때 다별령 시계열이란 각 시점에서 여러 개의 채널을 포함하여 시간 순으로 정렬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최근 다양한 태스크뿐만 아니라 경제, 교통,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별령 시계열을 모델링하는 데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데이터의 분포가 변하는 현상으로 인해 복잡한 시간적 패턴이 존재하고 채널 간 복잡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시간적 패턴과 채널 간 관계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모델링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앞선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듀엣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총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먼저 템포럴 클러스터링 모듈은 시간적 분포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헤테로지니어스한 시계열 패턴을 모델링하며 정상 및 비정상 시계열을 모두 다룰 수 있기에 범용성이 뛰어납니다. 두 번째로 채널 클러스터링 모듈은 채널 간 관계를 유연하게 모델링하기 위해 채널 소프트 클러스터링 전략을 사용합니다. 태스크에 유용한 채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클러스터링을 달성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퓨전 모듈은 마스크드 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템포럴 클러스터링 모듈이 추출한 시간적 특징과 채널 클러스터링 모듈이 생성한 채널 마스크 행렬을 효율적으로 결합합니다. 각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방법론 파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듀엣은 25개의 실제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실험에서 수타를 달성하며 그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백그라운드입니다. 듀엣이 모델링하는 헤테로지니어스한 템포럴 패턴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세계의 시계열 데이터는 외부 요인에 쉽게 영향을 받기에 구간마다 서로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패턴을 헤테로지니어스한 시간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패턴은 시계열에서 자주 나타나기에 이를 반영하여 모델링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데이터에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시계열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하나의 시계열 데이터는 A, B, C 구간마다 서로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A 구간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B 구간은 증가하고 C 구간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이런 헤테로지니어스한 템포럴 패턴을 암시적인 방법으로만 다루고 있어 결국 예측 정확도가 낮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다중 채널을 다루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이 존재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네 가지 전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채널 인디펜던트한 방법은 모든 채널의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이로 인해 강건하지만 채널 간의 잠재적인 상호작용을 간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채널 디펜던트한 방법은 모든 채널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이지만 이로 인해 관련 없는 채널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에 취약하여 모델 강건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채널 허즈 클러스터링 방법입니다. 각 채널이 한 클러스터에만 속하는 경우로 클러스터 내에는 채널 디펜던트 방식을, 클러스터 간에는 인디펜던트한 방식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동일한 클러스터 내의 관계만 고려하기에 유연성과 범용성에서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정 채널의 예측 정확도는 관련된 다른 채널의 정보를 활용하여 향상시킬 수 있기에 다른 채널 간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모델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연구들은 채널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정밀하면서도 유연하게 모델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서포트 클러스터링 방식은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채널이 여러 클러스터에 속할 수 있는 경우로 고정된 클러스터링이 아니라 동적으로 채널 그룹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채널 간의 관계만을 학습하기에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여 모델의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응형 관계학습을 통해 복잡한 채널의 상관관계를 정밀하고 유연하게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법론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에서 정의한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타임 시리즈, 즉 시계열이란 시간에 따라 배열된 n차원 타임 포인트들의 시퀀스를 의미합니다. 여기 행렬을 보시면 행위 채널, 열이 타임 포인트로 세 개의 채널에 대한 시계열을 모아둔 다별량 시계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논문은 T개의 관측된 시계열을 분석하여 미래의 F개의 시점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다음으로 Temporal Distribution Shift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데이터의 분포가 변하는 현상으로 특정 시간대별로 다른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n/l의 시계열 데이터가 주어질 때 길이가 t인 윈도우를 이동하여 시간 구간별 데이터셋을 얻으면 해당 집합의 데이터를 k개의 다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고 각 그룹의 데이터의 분포가 다른 경우를 Temporal Distribution Shift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해당 시계열은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각 그룹의 데이터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엣의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엣은 시간 차원과 채널 차원의 이중 클러스터링을 적용하여 내재된 시간 패턴과 채널 간 상관관계를 동시에 학습하도록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구조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템포럴 클러스터링 모듈을 통해 헤테로지네어스한 시간 패턴을 효과적으로 추출합니다. 동시에 채널 클러스터링 모듈을 통해 예측이 유리한 채널에 집중하여 복잡한 채널 간 상관관계를 반영하도록 채널 마스크 행렬을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퓨전 모듈을 통해 마스크드 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시간적 특징과 채널 마스크 행렬을 효과적으로 결합합니다. 다음 장부터 각 모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템포럴 클러스터링 모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디스트리뷰션 라우터와 익스트랙터 부분으로 나뉩니다. 디스트리뷰션 라우터를 통해 채널마다 입력된 시계열 데이터의 레이턴트 분포를 학습합니다. 그 다음으로 비슷한 레이턴트 분포를 가진 시계열은 동일한 익스트랙터에서 시계열 패턴을 학습합니다. 다음 장에서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A의 인코더가 입력 데이터를 잠재 공간으로 변환하여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는 것에 영감을 받아 디스트리뷰션 라우터에서도 두 개의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인코더를 사용하여 익스트랙터 개수만큼 평균과 분산을 생성하여 후보 레이턴트 분포들을 추출합니다. 이때 VA의 재매기 분수화 방식과 노이즈 게이팅 기법에 확률적 샘플링을 직접 하지 않고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이 동등하기에 이를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결합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VA에서는 확률 분포를 학습하여 데이터를 샘플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확률 분포에서 직접 얻은 잠재 변수는 미분이 불가능하여 역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정규 분포에서 노이즈를 샘플링하여 기존의 평균과 표준 편차와 합치면 동일한 분포를 따르는 잠재 분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후 논문에서는 노이즈 탑 K 게이팅 기법을 사용하여 분포 후보를 선정하는데요. 원래 노이즈 게이팅 기법도 여러 개의 전문가 모델의 활성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확률적으로 모델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때도 전문가 선택을 위한 게이트 값에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한 노이즈를 추가하여
확률적으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본 논문에서는 두 방식이 동일하다고 보고 잠재분포 Z를 M개 얻게 됩니다. 앞에서 구한 M개의 잠재분포 중 가중치가 높은 K개의 분포를 선택합니다. 식을 보시면 H는 분포에 프로젝트된 가중치이고 가중치가 높은 K개의 분포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인피니트 값으로 할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K개의 분포 가중치에 대해 소프트맥스를 통해 확률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레이턴트 스페이스상의 가중치가 높은 분포를 K개 선택하는 과정에서 클러스터링 효과를 얻게 됩니다. 즉 이러한 과정으로 디스트리뷰션 라우터가 레이턴트 분포를 결정하면 이후 K개의 레이턴트 분포 중 같은 분포를 가지는 단별량 시계열은 동일한 K개의 익스트랙터에서 처리가 되는데요. 이런 익스트랙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익스트랙터에서는 무빙 에버리지 기법을 사용하여 시계열을 계절성과 추세 부분으로 분해합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패딩을 더하고 에버리지 풀링을 하여 추세 부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시계열에서 추세 부분을 제거하여 계절성 부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계절성과 추세 성분을 각각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여 다시 합치면서 최종적인 시계열 특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성과 추세에 따로 가중치를 곱하여 다시 합치는 방식을 통해 시계열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K개의 익스트랙터에 대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어그리게이터에서는 이전에 분포에 대해 계산된 가중치 게이트를 기반으로 시계열 특징을 합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디스트리뷰션 라우터에서 계산된 K개의 분포 가중치에 대한 확률값을 사용하여 시계열 특징을 합칩니다. 이는 N개의 채널에 대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값들을 모아서 최종적인 시계열 특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채널 클러스터링 모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모듈도 크게 주파수 공간에서 채널을 부드럽게 클러스터링하는 매트릭 학습 방법을 고안한 부분과 채널 간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학습된 채널 마스크 행렬을 생성하기 위한 부분으로 나뉩니다. 채널 간 유용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프리퀀시 스페이스 관점에서 채널 간 상관관계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퀀시 스페이스 변화는 퓨리의 변환으로 얻어집니다. 퓨리의 트랜스폼이란 임의의 입력 신호를 다양한 주파수를 갖는 주기 함수들의 합으로 분해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파동이더라도 단순한 파동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한 파동이란 주기와 진폭이 각각 하나의 상수로 정의가 되고 삼각함수들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즉 퓨리의 변환을 통해서 복잡한 입력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삼각함수들의 합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그림을 보시면 타임 도메인에서 입력 신호를 받으면 퓨리의 변환을 통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주파수 성분별 강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N번째 채널의 시계열에 패스트 퓨리어 트랜스폼을 적용하여 프리퀀시 공간으로 투영합니다. 그 다음으로 변환된 데이터에 대해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통해 채널 간 거리를 측정하여 채널 간 관계 행렬을 구합니다. 여기서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그림을 보면 실제 노란색 점과 주황색 점의 거리는 유클리디안 거리는 같지만 파란색 점의 분포를 고려할 때 노란색 점들 간의 상대적인 거리는 주황색 점들 간의 거리보다 더 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이런 맥락까지 반영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공식을 보시면 마할라노비스 거리 공식에서 표준 편차를 정교화시키는 공부상 행렬의 역수를 Q가 대신하기에 파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를 만족해야 합니다. 이때 Q를 A 트랜스포즈 A로 나타낼 수 있으면 파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를 만족하며
해당 거리 매트릭을 학습할 때에는 행렬 A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리 행렬의 원소에 역수를 취해 관계 행렬로 변환합니다. 거리가 짧을수록 값이 커지기에 가까운 채널끼리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 행렬을 가지고 채널 간 유용할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 행렬로 나타냅니다. 각 행에서 가장 큰 값으로 정교화를 하고 디스카운트 팩터를 통해서 연결 강도를 조정합니다. 확률 행렬을 구할 때 맥스 값으로 정교화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소프트맥스를 구할 때에는 맥스 값으로 정교화할 때보다 작은 값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본 논문에서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채널만을 유지하기 위해 작은 값들의 영향이 덜 미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프트맥스는 계산량이 많고 학습이 불안정해진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또한 합이 1이 되는 확률분포를 만드는 정교화 방식이 아니라 상대적인 중요도를 조정하는 방식인 맥스 값을 정교화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불필요한 채널을 제거하고 중요한 채널만 선택하고자 확률 행렬을 바탕으로 이진 채널 마스크 행렬을 생성합니다. 이때 베르노이 샘플링을 이용할 경우 확률적 요소로 인해 미분이 불가능하기에 그라디언트 계산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건벨 소프트맥스 리파라메트리제이션 트릭을 활용하게 됩니다. 건벨 분포에서 샘플링한 값과 확률 행렬 값을 결합하여 소프트맥스를 통해 얻은 확률 값을 활용한다면 채널 마스크 행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 차원에서 추출한 시간적 특징과 채널 차원에서 생성한 채널 마스크 행렬을 통해 두 가지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합치기 위해 마스크드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했습니다. 먼저 가중치 행렬을 곱해서 쿼리 행렬, 키 행렬, 밸류 행렬을 계산하고 정교화된 어텐션 스코어 행렬에 채널 마스크 행렬을 적용하면 채널 마스크 행렬에서 값이 1인 부분은 유지되고 0인 부분은 마이너스 인피니트 값으로 할당하여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포트맥스를 적용하고 밸류 매트릭스와 연산하여 최종적인 합쳐진 피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트랜스포머 블록과 유사하게 레이어 놈과 피드포워드, 스킵 커넥션을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 미리 값을 예측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실험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세팅으로 데이터셋은 시계열 예측 벤치마크에 포함된 10개의 도메인의 25개의 리얼월드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분량상 대표적인 10개의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신 소타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CNN 기반 모델, MLP 기반 모델,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MSE와 MAE, 예측 범위는 짧은 데이터셋과 긴 데이터셋을 나눠서 예측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결과를 보시면 먼저 두엣은 다른 구조의 예측 모델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기존 소타 모델보다도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채널 소프트 클러스터링 전략을 적용한 두엣은 다른 채널 전략 모델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란색의 채널 인디펜던트 기반 모델보다 전반적으로 나은 성능을 보였으며 이때 PPT 분량상 결과표를 일부 잘라서 솔라와 트래픽 데이터셋이 생략되어 있는데 두엣은 솔라와 트래픽 데이터셋과 같이 채널 간 상관관계가 큰 데이터셋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때 채널 디펜던트 기반 모델은 ETT 데이터셋에서 낮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는 해당 데이터셋이 채널 간 상관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노이즈 채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엣은 비정상 시계열 모델과 비교했을 때 더 성능이 좋게 나왔기에 이질적인 시간 패턴을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벌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템포럴 클러스터링 모듈을 제거한 경우, 채널 클러스터링 모듈을 제거한 경우, 그 다음으로는 마스크드 어텐션을 풀 어텐션으로 교체한 경우, 채널 간의 거리 계산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시간 도메인으로 변경한 경우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템포럴 클러스터링 모듈을 제거하였더니 시간적 분포 변화가 큰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템포럴 클러스터링 모듈의 효과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채널 클러스터링 모듈을 제거했더니 채널 간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채널 소프트 클러스터링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스크드 어텐션 대신 풀 어텐션을 사용을 하여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풀 어텐션을 사용할 경우에 모델은 채널 디펜던트 전략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채널 간 상관관계가 약한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풀 어텐션을 사용을 하면 성능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듀엣에 각 채널이 관련 있는 채널들만 상호작용하도록 제한을 하는 채널 소프트 클러스터링 전략이 효과적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파수 도메인 대신 시간 도메인에서 채널 거리 계산을 하여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시간 도메인에서 채널 거리를 계산할 경우 성능이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클러스터링이 더욱 시멘틱 정보를 제공을 하며 채널 간 관계를 평가하는 거리 측정의 강건한 학습에 도움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양한 거리 측정 방법을 비교하였습니다. 학습 가능한 거리 측정 방법을 비학습 방법의 유사도 측정 방법으로 대체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비학습 거리 측정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 모델 성능이 저하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습된 마스크 행렬을 무작위 마스크 행렬로 대체하였을 때 성능이 더 저하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익스트랙터의 개수의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같은 도메인의 데이터셋은 최적의 M값이 동일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가장 적절한 N값을 선택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다른 설정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시간적 관점에서의 클러스터링이 효과적임을 시사를 하며 같은 도메인의 데이터셋은 유사한 시간적 분포를 가짐을 암시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분포 과정치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ETTH1과 웨더 데이터셋에서 길이가 96인 시계열 샘플 4개를 선택하여 각 샘플의 고유한 분포 과정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먼저 ETTH1 데이터셋의 샘플 1과 2는 왼쪽에서 계절적 패턴과 오른쪽에서 분포 과정치가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웨더 데이터셋의 샘플 3과 4는 왼쪽에서의 트렌드와 오른쪽에서의 분포 과정치가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듀엣의 모델에 서로 다른 분포를 가지는 샘플을 효과적으로 구별하고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채널 가중치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ETTH2 데이터셋에 7개의 채널 간 어텐션 웨이트를 분석하여 채널 클러스터링 모듈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주파수 성분 조합을 가진 채널들은 하나의 소프트 그룹으로 묶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룹 간의 약한 상관관계도 부분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약한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정보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듀엣은 다별량 시계열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간 차원과 채널 차원에서 이중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프레임워크였습니다. 이는 총 3가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템포럴 클러스터링 모듈은 시계열 데이터를 세밀한 분포로 클러스터링하고
각 분포에 대한 패턴 익스트랙터를 설계하여 각 클러스터의 고유한 시간 패턴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채널 클러스터링 모듈은 채널 스포트 클러스터링 전략을 도입하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거리 학습을 활용하여 채널 간 관계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는 희소화를 적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퓨전 모듈은 마스크드 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템포럴 클러스터링 모듈에서 추출한 시간 특징과 채널 클러스터링 모듈에서 생성한 채널 마스크 행렬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견해입니다. 기존 시계열 예측 모델들은 시간 패턴 또는 채널 간 관계 중 하나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듀엣은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만 클러스터링 과정에서 익스트랙터의 개수나 탑 K에서 K의 개수 등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결과에 따라 모델 성능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